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약하죠. 제일 못 가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락 얘기를 잠깐 빼놓을게요. 하락 얘기 없이 상승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상승 얘기만.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 시세가 잡혀버리면 얼마까지 갈 수 있고 어떤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한 달 이상 올라간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구간을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6%는 그냥 단기 반등에 불과합니다. 다시 뭐 상단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월봉으로 봤을 때 전체 돌파가 나왔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24년도 초기에 고점,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또 고점, 지금도 고점입니다. 돌파가 나와주고 있나요? 거래 대금은 좋습니다. 거래 대금은 총 3번을 고점을 만드는 동안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돌파가 되면서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 갈 수 있는 가격대 상한선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월봉 기준상 봤을 때 고점까지 본다 그러면 5,500달러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대한 돌파가 확정이 돼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5,500달러까지 열려집니다. 그래서 현 가격 대비 약 47%에서 48%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조건 자체가 뚫렸다는 조건 하에 지금은 오늘도 반등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힌 상태죠. 그래서 약 40%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를 찍고 나면은 여기를 도달한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마 단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일단 단순 고점, 단기 고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 고점으로 놓고 본다면 최대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차트를 당겨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상장된 후에 지금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오름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트도 고점인데 이더도 고점 아니냐.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고점이 올라와 주면서 이제 돌파가 될 듯 말 듯한 자리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차이점인데 이더리움은 저평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고평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고평가다. 왜? 더 이상 갈 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이더리움은 고점의 월봉상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두 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트하고 이더리움하고 당연히 이제 시총으로 따지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최근 동향 한 달 반 정도의 수급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더리움을 훨씬 더 능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포인트가 강세로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체 박스권에 갇힌 이더리움이 과연 상단 돌파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된다 그래서 앞전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까?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뚫려버리면 단순 최대 저항, 가장 고점이었던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뚫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다시 그 고점을 뚫고 추가 시세를 주는 거하고는 물론 따라갈 겁니다. 이더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면 비트는 아예 못 가는 게 아니고 비트도 오늘 뭐 0.8% 정도 올라가잖아요. 0.7% 정도. 이더리움 6%갈 동안에 1%가 안 되는 상승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따라는 오는데 어떻게? 자체적인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해도 이더리움의 역할로 인한 돌파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대신에 이제 속도감은 이더리움의 한 5분의 1이나 5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은 이더가 한다.
예, 지금은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소스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만약에 5,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똑같이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충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원화로 따졌을 때 그냥 환율을 1390원으로 잡고 5,500달러니까 약 760만 원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 이더리움이 760만 원이 고점 맞고 밀린다 이게 아니고 다음에 저항될 구간이 760만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상승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포지션에 대한 무게를 두시는 분들은 이쪽 방향을 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신규 관점으로 못 들어가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이더가 돌파가 잡힌 순간부터 5,500달러까지 간다 그래도 뭐 내용은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볼까요? 가격대가 1,400, 1,400에서 1,500달러였어요. 맞죠? 저점이? 이미 여기서 어떻게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계산해 버리면 시가 기준부터 종가 기준까지 봤을 때 이더리움 상승률이 4월부터 현재까지 16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60%가 이미 뜬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관심 있게 볼 텐데 리스크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 부분도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가 추가 상승분을 크게 줄 거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상승 돌파가 안 되고 이렇게 다시 저항이 온 상태에서 상단 맞고 밀렸고 다시 상단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폭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1번으로 가면서 2번을 준비할지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할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진입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게 이번 달 오른 것만 해도 50%이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간간만 50%고 지금 돌파 이후 저는 사실 이거를 돌파로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8월 달에 이 라인 값을 망가뜨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상승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달러 원화 기준으로 760만 원까지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끝날 거냐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단기 저항이 올 수 있잖아요. 분봉으로 일봉상 보게 되면 여기 상승 맞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런 식의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그 구간에 가서 맞고 밀린다고 해도 여기서 이더리움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계속 끌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달러 기준상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이 당시에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조정 때 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매도나 뭐 익절 고민 없이 그냥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붕괴가 나와서 하락으로 전환되면은 그때 가서 좀 이제 신경을 좀 써보고 현 위치에서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미 여기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신규 분들은 사실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자, 대신에 포지션을 좀 변경하시면 괜찮습니다. 현 위치를 중장기 포지션으로 변경해서 놓고 보면은 좋아요. 대신에 단기나 단타나 이렇게 뭔가 짧게 보고 뭐 한 달, 두 달 보고 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춥니다. 예, 그럴 바에 알트코인을 사는 게 낫겠죠. 오늘 알트 시장 굉장히 좋게 끝났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더리움이 망가지려면 이더리움이 먼저 망가질까 비트가 먼저 망가질까를 계산해 본다면 비트가 먼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 위치에서는 그만큼 이더리움이 어떻게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저항 구조가 한번 돌파된 이후에 이더리움이 완전히 돌아선 자리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 돌파 이후 눌림목 자리부터 슈팅이 나왔고 이번에도 똑같은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있죠. 이 가격대를 반드시 손절을 잡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 기준이니까 3,500, 3,500에 대한 종가 기준을
잡고 만약에 3,500달러가 이탈된다 그러면은 짧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해야 되고 익절하든지 만약에 여기가 중장기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깨질 때마다 누적 매집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만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했잖아요. 사실 지금도 궁금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저는 지금도 나름대로 찬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적으로 망가지지 않는 한 이더리움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하락이 되는 포인트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오늘 상승분하고 하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보유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